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월요일 시작도 잘하셨나요? 지금 여의도는요, 비가 폭우같이 쏟아집니다. 왜 우산을 써도 다 맞는 그런 배 있잖아요. 이 비를 뚫고 여의도 클래스의 든든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의 시작, 오늘 강보학권 마감,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250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827포인트로 1% 넘게 상승해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급등이고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과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비가 이번 주에도 계속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습하지 않게 어떻게 알차게 좀 꾸려갈 수 있을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 클래스의 가장 든든한 두 대표님, 민 박사님과 이사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의도까지 저희 함께 월요일을 열게 됩니다. 7월의 주식시장이 한 달 6.7% 상승, 7월까지 4개월 연속의 상승이기에 8월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첫 문을 여의도 클래스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고 한마디 민 박사님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코스피는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왜 오늘은 삼성전자 내렸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시장에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시장이죠. 오늘 2차전지 못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가면 2차전지 쉬고요. 2차전지 가면 반도체 쉽니다. 오늘 LG화학이 잘 갔으니까 삼성전자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구 전문가님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8월의 시작을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아직까지 끝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을 갖다 다른 걸로 지금 쓰긴 했는데요. 그건 이따가 공개를 하고요. 오빠 달려라고 하고 싶었는데 왜 웃으세요? 대표님이 오빠는 아니죠. 아저씨죠. 그건 격언입니다. 예, 신조 증시 격언 오빠 달려. 예, 그런데 증시가 그렇게 달릴 만한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요. 약간 순환매 흐름에서 잠시 숨고르기 정도,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은요, 숨고르기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 개인들이 좀 약간 쉬는 것 같습니다. 휴가.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은가. 증권맨들도 휴가 많이 갔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쉬긴 쉬는데 그렇다고 조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한다라면은 증시는 아직 고고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앞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요. 순환매가 계속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수급 주체적으로도 놓고 보면은요. 잠깐 화면 보실 수 있을까요? 화면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 거래소, 즉 코스피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대부분이 아니죠. 다 개인이 받아주는 그런 흐름을 순환매 흐름이 수급 부분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또 반대로 매수를 하는데 개인이 거기에 약간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 놓고 보면요. 아이고 외국인 버렸는데 아닙니다. 지난주에서 매수한 것을 이익 실현 일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도 보시면은 방향을 서로 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방 옵션 포지션은 전혀 쥐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요. 자, 수급 부분 건강하죠. 그리고 종목별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쉬니까 또 다른 종목도 같이 쉬었다면 지수는 조정에 들어갔을 텐데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면서 자리를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오늘 네이버 카카오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죠.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순환매 흐름에 의해서 아주 건강한 증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휴가를 많이 가신 모양입니다. 여의도 증권맨들도 그렇고. 그런데 종목들은 다 같이 휴가를 간 모양새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좀 쉬어갈 때, 오늘 좀 하락할 때,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이 또 폭등을 하고. 자, 이렇게 건강한 순환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정, 아직까지 그런 거 아니다. 조금 쉼, 휴가. 자, 이번 주에 조금 더 정확한 시황을 그럼 라운드 1에서 체크를 해볼까요?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살찌기를 알차기를 바라면서 또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많이들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도 선정을 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는 또 보답으로 또 문자 메시지로 저희에게 같이 힘을 북돋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니 어렵다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은 정말 대박입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라운드 3까지 같이 해주셔야 될 이유고요. 하루하루 양념거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시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는데 매일매일 가지고 가는 재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운드 1의 재료는 어떤 것인지 함께 공개합니다. 경기 반등세 보이는 중국 경제. 자, 우리도 V자 반등. 자, 최근에 기업 실적 방향성 긍정적이고 경기 지표도 긍정적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나온 지표가 괜찮았다고요? 네네. 네, 좀 얘기를 더 해주실까요? 우리도 V자 반등 가능할까요? 이건 제목 잘못됐는데요. 우리도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도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V자 반등 가능할까? 여기까지 오른 게 반등이죠. V자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수, 신종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수를 넘겨버렸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전에 작년 10월, 11월, 12월 기준의 지수를 가고 있습니다. V자 반등한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반응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까요가 맞겠죠. 자, 그러면 향후 지수는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에 이게 방송을 뭐 하루에 한 10시간 하면 참 좋은데 전에 거를 자꾸 끄집어내니까 조금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뭐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을 여러분들이 뭐 이어서 찾아서 본다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지수는 24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갱신을 못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지, 트럼프의 재선이 내년 봄, 여름이나 하면 저는 전고점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큰 변수인데, 자, 그럼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자꾸 제가 끄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수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시장이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 제가 시장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결정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며칠간 샀다는 거. 근데 요 며칠 파니까 또 밀립니다. 근데 주체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 있어서 실적 대비 주가라고 하는 건 아마추어고요. 지금 시장 포지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이서구 대표님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선물 옵션 다음 주에 만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어디로 정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급격하게 하방을 보지 않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서 시장을 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향후에 더 갈 수 있는 건데 대변수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지수가 오르는 거야? 미국이고 어디고 다 어렵잖아. 근데 왜 우리가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오늘 PMI 지수 발표를 봤더니 9년의 최고치 52.8을 나왔습니다.
이 구매자 관리 지수는 물건을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50 이하면 경기가 축소되는 거고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된다. 얘기는 경기가 좋으니까 물건을 막 만들어 제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9년 만에 사상 최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발원지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고성장으로 간다는 건 중국은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시장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을 비교해야 되는데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코로나 타격이 적고요. 그 다음에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내년에 실적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PMI 지수 하나를 보고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성장세로 이걸 등에 업고 간다면 한국 또한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 주변 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PMI 중국 거를 얘기하지만 반대로 악재는 있습니다. 주말에 봤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사상 최고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에 악재와 호재가 겹쳐 있는데 악재가 더 큰 것 같은데 시장에 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도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증시에서 봤을 때 언젠가는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내년에도 이럴 거예요. 내후년에도. 그럼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금 사야죠. 근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스페인 독감 때도 극복을 했고요. 지금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 시간적으로는 걸릴지 모르지만 극복될 거라는 희망으로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고 안 좋게 보시지 말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실적을 내는, 쉽게 얘기해서 기저효과라도 보겠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못 냈던 기업들이 순이익을 조금만 내도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엄청나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실적을 내,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향후에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동성, 이렇게 유동성 공급된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블랙홀처럼 시장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너무 볼 거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있다. 근데 이 호재는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뭐 가을장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수익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핵심주, 잡주가 아닌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제가 얘기한 현대차를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까요? 코로나 내년에도 똑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으면 정말 땅 팔고 집 팔고 좀 금 사야죠. 근데 해볼만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고 계시는 거겠죠. 민 박사님, 민박 대박. 자, 오늘도 경청하고 듣는 시황사항입니다. 오늘 우리도 V자 반등? 이게 좀 질문이 잘못됐다. 우리도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민 박사님은 그렇다. 예스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성구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여름이 넘어서 가을까지도 지금 시장이 양호하게 돌아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시장은 이미 이 팬데믹을 넘어서서 기대치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이 PMI 지수고요. 중국에서 발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PMI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거는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짜집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화장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제 매체를 경제 매체에서 경제 매체인 차이신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매,
뭐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원자재란가 이거를 많이 사드리겠죠. 미리 계약을 해놓고요. 이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으면 50이 넘고요. 더 적으면은 50 아래고요. 근데 50이 넘었다라는 거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 오늘 상승했고요. 관련 기업. 지금 중국이 되게 안 좋죠. 홍수 뭐 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PMI 지수가 좋으니까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1.75% 상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준비한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보시는 것이 상해 증시입니다. 지금 크게 놓고 보면은요. 이때 고점 그리고 3,200의 저점 이 안에 박스권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툭 끊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한 번 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라는 판단이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 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는 조금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계속 화면 보시죠. 화면 계속 보시면은요. 독일 지수 잠깐 보시죠. 오늘 갑자기 2% 급등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ISM이 뭐냐? 협회 이름입니다. 협회에서 내보내는 구매자 PMI를 갖다가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예측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커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경기 동향은 회복세, 미국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분명히 있지만은 정부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 확장세는 미래, 즉 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을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미국 쪽에서 보면은 건설 지출, 6월 건설 지출이 좀 꽤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뭐 이런 것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관계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지 않냐라는 판단이니까 이들 종목도 유의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중국 민간 제조업 지표가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52.8 예상치를 웃돌아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양새. 자, 이게 오늘 시황의 핵심입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을 크게 나타냈는데 근데 한국의 제조업 PMI를 보면 5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한국은 50 하회입니다. 그러면 중국같이 이 정도의 반등은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을 텐데요. 그거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네. 지금 보면은요. 증시는 코로나의 진정세의 속도에 따라서 증시가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고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 가장 빨리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해서 경제 봉쇄도 가장 빨리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따라갔고요. 그 이후 미국이 이것이 중국을 보니까 최고점, 즉 코로나의 최정점을 찍은 이후 두세 달 뒤면은 경기 바닥을 치더라.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더라. 이것이 지금 과거 사례에 지금 나와서 따라가는 증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그 이후 양대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대부분이니까요. 수출이 좀 더 된다라면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더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 증가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중국이 먼저 반등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에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네네. 네. 그 얘기가 아닌데요. 중국이 반등해서 한국을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석우 대표님은 신종 코로나가 왔을 때 중국이 정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바닥이었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정점을 찍었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우리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니까 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봤을 때 증시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너튜브에서 한 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나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여의도 클래스 한 달 나왔지만 하방으로 본 적이 없고 다 오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르니까 포지션을 대형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클래스는 비관적으로 시장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MTN에서는 소통을 한다고 해서 창을 열어놓고 너튜브에 글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전문가의 수준, 저희 뭐 여의도 클래스 굉장히 낮은 편이죠. 수준 낮은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시청자나 너튜브 관계자들도, 아니, 관계자가 아니죠. 그 너튜브 보시는 분들도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주면 저희가 수준을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제조업 PMI 지수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주택 판매율 같은 걸 왜 전문가들이 얘기해? 난 상관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PMI 지수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달릴 때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100킬로인지 160킬로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라 함은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근거와 타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PMI 지수가 52를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자, 그럼 한국은 왜 못 넘고 있어요? 네. 코로나 극복되면 올라가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식 보는 눈이 조금은 느실 거예요. 많이는 아니래도. 그럼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 더 보실 겁니다. 52를 돌파한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지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시황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마디씩 그러면 들을게요. 오늘 라운드 1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 나온 부분의 시황 접목 한마디씩 주시죠. 임 박사님. 중국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진다.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50을 못 넘는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우리도 50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는 예상인 거죠? 당연한 질문은 조금. 네, 우리 아니 그럴 기대로 네네. 이제 같이 이제 중국 네. 증시도 좋아지고 한국 증시도 아니 왜 우리 주린이잖아요. 아니, 주식의 근데 어린이 잘 모르니까 수준이 낮으면 좀 더 PMI 질문을 50에 연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PMI 50은 그냥 지표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50 넘어요 안 넘어요. 그냥 지수 3,000 넘어요 안 넘어요의 질문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석우 전문가님. 예, 지금은 유동성장이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는 하락으로 보는데 이석우 전문가는 왜 올라간다 그래? 네. 그랬던 포인트가 저 아래인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유동성 장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요. 이 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기차 테슬라. 테슬라 250달러 목표가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유동성 장이라는 이러한 부분, 유동성 환경이 깨지기 전까지는 더 간다. 언제 깨져? 이게 회복되는 기미가 보일 때까지는 정부에서 진작책이 나오고 유동성을 계속 부여할까라는 거. 이거 제가 8월 1일 첫 시간부터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바로 그때 글쎄요. 다른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도 나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서운해요. 그러니까 좋게 하시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증시는 코로나 이후를 기대합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저 중간에 한번 우리 이 대표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겠습니다. 무서워. 놀라시지 말고요.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해가지고 좋아요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이거를 실제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식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좋아? 라고 극찬을 할 정도거든요. 이 대표님은 몇 년 만에 이런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유동성은 유동성 확률 깨질 때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그때가 네네. IMF 때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은 유동성인데 국내 유동성이 아니에요. 예. 해외에서 불어오는 유동성, 그 이후에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나온 후차적인 유동성이었거든요. 네네. 예, 여태까지 이런 유동성, 전 세계적인 유동성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제 데이터로 봐도요, 과거에 이런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여쭤보는 거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좋았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IMF 때도 좋았어요. 닷컴주 때도 괜찮았죠. 예,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하고 준하는 상황일까요? 저는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 지금 전기차를 비롯한 대형 주도주 같은 경우 예. 이제 4개월 됐어요. 예. 올라간 지.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답을 갔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요. 이 장 최소한 2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훨씬 더 크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중간에 A파, B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 굴곡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큰 장은 분명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로 할게요. 지금 시장이 뭐 수익이 못 내요. 못 내는 이유가 있겠죠. 대박장에서도 수익 못 내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저는 주식이 2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99년대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박장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수익률이 당한다는 거는 자기 중심을 못 잡거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시장을 내용을 훑어보면 종목들이 10배, 20배 쉽게 갑니다. 제가 얘기한 게 넥슨지티가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전 상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30%가 올라요? 그 무거운 주식이. 지금은 뭐 두산중공업이고 뭐고 셀트리온이고 그냥 오르면 10%, 20%예요. 지금 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쁜 시장이에요. 그럼 하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 미쳐야지만 대박 먹는 겁니다. LG와 SDI 미쳐야지만 들고 있는 거고 2배, 3배 먹는 거지 제정신에 있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투자 마인드입니다. 시장 간다라고 포지션을 정하시면 꿋꿋이 들고 큰 수익 낼 수 있는데요.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종에서 수익 못 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전속 MTN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 행위에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전문가가 민 박사님과 이서구 전문가님이 하는 지금 이야기만 한 달 동안 들으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셨을 텐데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듣고 지금 장의 중심을 못 잡고 이해를 못하는 거래요. 수익이 못 나면 지금은 대박장이래요. 자,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죠.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더 섹터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라운드 2를 준비했습니다. 01333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점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2 이제 섹터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아니 LG화학, 이런 코로나에도 실적을 이렇게 잘내?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또가 자 다시 주도주로 꿰찬다. 반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 또 강조를 해주시고 그래야 또 소통이 잘 됩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민 박사님? 저는 언택트 관련주보다는 향후에 계속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성장형 기업 LG화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LG 2차 전지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동안은 미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미칠까요? 지금 3월 19일이었는데 2차 전지
사실상 1위를 한 건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렇지 그 수준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자, LG화학 당연히 점유율 24.2%니까 오를만 하죠. 근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종 섹터 중에 제일 그 성장성이 큰 건 바이오인데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지금같이 제조업으로 성장성을 보이는 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해마다 30%씩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산업군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핸드폰이요, 신제품 나오면 조금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다음까지. 반도체요, 비슷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이렇게 고성장의 실적을 보인다는 건 향후에 주가는 어떻다?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못 사시면 우선주라도 사시라고 얘기를 했죠. 본주는 60만 원이고 우선주는 30만 원이에요. 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보통 우선주가 비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50%싼 거예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비쌀 때 우선주를 싸다는 이유로 많이 샀거든요. 우선주는 의결권만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 19.92% 올랐는데 그 전에 제가 오를 때 말씀드렸죠.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LG화학 우선주 내릴 때마다 사보시면 됩니다. 자, LG화학 우선주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팔까요? 저는 본주나 우선주나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SDI는요? 당연히 들고 가야죠. 저는 여기 지금 얘기했던 업종에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의 민 박사님은 아무튼 지금 미쳐 있다.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많이 미쳐 있는 거겠죠? 네. 자, 이 정도면 대답이 되셨나요? 이서구 전문가님, 오늘 주제 어떤가요? 지금 언택트, 여전히 2차 전지 여기로 주도주로 생각을 하고 수익을 꿰차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지난번에도 한 두어 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포인트를 그때 잘 네. 집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선점을 하셨어요. 또 이 방송에서 저도 타이밍을 계속 봤었는데 먼저 다 선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 2차 전지에서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섹터, 즉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터넷 관련, 그리고 전자지불, 그리고 게임주겠죠.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적 좋아? 증명됐어? 근데 다음 분기도 괜찮을 것 같네. 그러니까 차트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좋을 것 같아, 실적.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좋을까 말까? 다음 분기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 지금 차트가 카카오의 차트 흐름이고요. 네이버의 흐름 보시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NHN 사이버, 한국사이버결제, 이미 얘는 어제, 즉 지난 금요일 날 돌파를 해서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합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카카오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매매 타이밍을 또 여기 이 방송에서 잡아드렸었거든요. 건강한 증시 환경이기 때문에요. 돌아 가서 더 갈 여력이 있는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현재의 주도주, 이 주도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를 포함한 언택트 관련주, 즉 인터넷 포털, 전자지불, 그리고 게임주, 이들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질문으로요. 2차 전지와 언택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B2에 좀 노출된 거 아닌가요? 투자 괜찮을까요? B2? 네. 좀 B2가 개인 뭐예요? 투자자들과 같이 이렇게 B2? 있는. 네. 그런데 괜찮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B2에 안 속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일단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신용잔고 대비 현재 고객 예탁금 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객 예탁금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런 때 생각을 하면요. 15조, 많아야 20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 어제 현재죠. 지난 금요일 하루 전날 것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47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율로 따지면 아직 여유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것저것 다 우려 사항이죠. 그거 다 하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저는 일단 묻고 싶습니다. 다음 분기 진짜로 좋아? 네 말 믿어도 돼? 이 말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거는 이거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쪽에 맞춰서 봐야지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얘네들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더 갈 거로 보는 거고요. 그의 부차적인 문제는 잠시 있을 조정 정도, 요 정도의 빌미 제공 정도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2차 전지, 언택트 굳이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근데 이것도 좀 답이 애매한 게 둘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몰빵은 않아요? 하지 말아야죠. 몰빵 하시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언택트 관련주냐, 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대표님은 언택트 좋다,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저는 2차 전지가 더 좋아요. 그거 팔고 이거 사겠는데요. 했어요. 그럼 누가 맞았죠? 그냥 종목 다 올라갔으니까 다 맞은 건데 이 투자 판단은 시청자한테 맡깁니다.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나왔을 때 매번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어느 종목을 그 시기에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전략적으로는 우리 이 대표님은 향후에 실적이 괜찮을 것 같으니 더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뭐 중장기 포지션에서 업종 전체를 봤을 때 성장성을 보니까 이 종목은 더 갑니다 하니까 저는 판단은 약간 다릅니다. 다르세요? 저는 두 종목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 텐데요. 단 100만 원이 있더라도요. 50만 원씩 사는 게 분할 투자, 좀 이렇게 분산 투자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강할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한쪽에 하면은요, 그것을 실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이 그 언택트 관련주도 한몫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2차 전지 먼저 선점해서 솔직히 너무할 거예요. 우리 너무 적시적소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손을 못 댔는데 저도 너무 갖고 싶은 종목이었거든요.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주. 그런데 역시 이 종목도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 권고를 할 때 한 5종목에서 한 6종목까지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나는 돈이 작습니다. 200만 원. 그거라도 이거를 요번 큰 장에서 난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1억까지 불릴 거야. 이런 꿈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오늘 좋게 봤는데 저하고 약간 틀리네요. 이따가 나가서 얘기를 좀 하는 나가서 이제 머리 일으키는 겁니까? 네, 저희 한 달 동안 함께 했는데 언택트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저희가 계속 이 두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을 못 내신다면 이번 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아쉽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종목 시간 라운드 3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유망주 클래스 탑5 봤습니다. 아니 민 박사님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보다가 사실 넥슨GT 얘기하셨을 때 저희 빵 터졌거든요. 네. 아니 민 박사님이 넥슨GT를 가져왔다고? 예. 이렇게 무거운 주식 이외에 넥슨GT 근데 그 다음에 상한가 터지고 지금 1위예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된 겁니까? 넥슨GT 던전 파이터라고 했는데 저 게임도 못해요. 오목하고 장기밖에. 이거 넥슨GT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꿈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넥슨GT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블랙핑크래요. 저는 TV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인기 있으니까 가죠. 자, 계룡건설 세종시 국회의사당이라도 옮기겠다라고 합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세종시 우리 시장은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계룡건설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내일부터 3일간 단일가인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2천억짜리가 1,300억을 버는 기업은 없습니다. 테마로 보시지 말고 기업만 내용만 봐도 굉장히 출중하다.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 제가 LG화학은 비싸서 못 사시면 우선주라도 좀 내릴 때마다 사보시죠 했는데 그 내리는 기간이 꽤 되니까 싫은 소리 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주가 60만 원인데 우선주가 뭔 죄를 졌다고 30만 원입니까? 다른 거는 우선주가 더 비싸거든요. 그냥 사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지금 안 오른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보시고 한번 사보십시오라고 얘기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성적을 급하신 분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운 좋게 제가 요즘에 운이 많이 좋은가 봐요. 대충 얘기하면 막 대충 가더라고 종목들이.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연말쯤에 15만 원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13만 원에서 정확하게 13만 500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15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쉽게 버리시지 말고 요번 장에 10만 원대 못 사셨다면 밀릴 때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력도 있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1, 2년 좀 더 가져가보고 그런 와중에 넥슨GT 그게 생각이 나요. 오목이랑 바둑밖에 게임을 안 하는 민 박사님을 거의 다르게 한 넥슨GT의 선택. 게임을 잘 모르시는데 넥슨GT를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종목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입니다. 수익률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근데 저보다 잘하신 분이 우리 이석우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주식 운으로 하고 있고요. 이 대표님은 항상 방송 오기 전에 뭐가 좋아 그러면서 저한테도 가르쳐주고 뭐 제가 많이 배웁니다. 대표님 파생은 어때요? 그러면 다음 주 걱정 안 하면 돼. 그래서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항상 나오지만. 근데 그렇습니까? 수익률 보면 저보다 출중했거든요. AS 시청자분들이 해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보면은 월등히 좋은 수익률이니까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은 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 말고 오늘은 민 박사님이 하십니다. 오늘 뭐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우진 BNG AS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차트 보시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차트 보시면은요. 오늘 19%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상한가도 기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매수의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돼지 열병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가뭄 뒤에, 이 홍수로 인해서 멧돼지 사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돼지 열병이 또 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요.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비 많이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장마. 홍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장마 뒤에는요. 분명히 해충들이 날뛸 거고요. 그렇다면 농업 관련주에 대한 기대는 저는 8월달 한 달 내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쭉 가져가실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진 BNG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듣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부담은 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실 거 많다고 생각하고 민 박사님의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제가 해드릴 거는 라파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백신, 신풍제약하고 신유제약이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백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라파스는 이제 화장품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내렸는데요. 가격 조정을 잘 끝냈는데, 이 회사가 대체 뭐를 하지? 자, 전 세계 1위 회사 셋업하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업은 백신, 소아마비부터 결핵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세계 명실상부 1위입니다. 이번에도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옥스퍼드하고 같이 그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사에서 지금 라파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요. 백신은 주사를 통해서 맞는데 라파스에서 만든 거는 미들 패치라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 그래서 일단 성공한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은 팩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서 얼굴에다 팩을 하는 겁니다. 팩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홈쇼핑에서 완판을 했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의료 부분에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세럼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뭐냐 하면 약을 패치에 담아서 반창고 붙이듯이 붙이면 약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는 효과죠. 그래서 세럼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잘 가고 있죠. 백신 잘 가고 있으면 이 틈새에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2030년까지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라파스의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 부분에서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인슐린을 계속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패치로 맞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반창고 붙이듯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은 바늘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라파스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표가 한번 올려주시죠. 목표가는 정고점이고요. 손절선은 2만 원 선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파스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라파스. 네. 오늘 예, 임 박사님 오늘 끝나고 바로 9시에 준비하신 방송이 있잖아요. 예. 자, 제가 오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석우 대표님 시간을 제가 뺏어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이 뭐였죠? 종목이라도 하나 준비해온 건 말씀하셔야죠. 예, 현대 건설기계 미국 PMI, 중국 PMI 괜찮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쓸데없이 말이 길어가지고 남의 시간까지 뺏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방 조금 있다가 하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파스와 그리고 잘 얘기는 못 들었지만 종목명 현대건설기계 이석우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9시에 8월 증시 스타트 시장의 중심에 서자 듣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 민 박사님 사진 클릭해 주시면 바로 9시부터 방송에서 듣지 못한 뒷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관전평 정리로 보도록 하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겠습니다. 민 박사님, 이석우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